주차하고 딱 나왔는데 차에 쓱 긁힌 자국이 보일 때 정말 속상하죠. 그때 딱 드는 생각, 어? 이 정도는 내가 직접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보기 싫은 흠집. 이걸 정말 내 손으로 전문가처럼 감쪽같이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더 큰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셀프 도색이 왜 그렇게 끌리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준비 작업, 샌딩, 페인트칠, 그리고 마무리 광택까지 전 과정을 샅샅이 훑어보고 마지막엔 딱 결론을 내려보죠. 이거 내가 직접 할 만한가? 아닌가?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이 셀프 도색의 아주 달콤한 유혹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거죠. 재료비 한 10만 원 정도로 새 차처럼 완벽하게 복원하는 꿈. 하지만 오른쪽의 현실은 페인트는 줄줄 흐르고 색은 안 맞고 완전히 망쳐버리는 상황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수습하려고 전문가한테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작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진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입니다. 페인트를 뿌리기 전에 하는 이 과정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 좀 보세요. 전문가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작업 성공의 80%는 준비 단계에서 결정된다. 페인트 뿌리는 기술보다 이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중요한 80%를 어떻게 채우냐고요?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깨끗하게 세척하고요. 둘째, 탈지. 이게 진짜 핵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기나 왁스를 싹 제거해야 페인트가 착 달라붙습니다. 셋째, 샌딩. 표면을 살짝 갈아내서 매끄럽게 만들고 새 페인트가 붙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스킹. 페인트가 절대 묻으면 안 되는 곳은 아주 꼼꼼하게 다 가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만 아는 꿀팁 하나 나갑니다. 리버스 마스킹이라는 건데요. 마스킹 테이프 끝을 살짝 동그랗게 말아서 반대로 접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페인트 경계선이 칼로 자른 듯 딱 생기는 걸 막아줘요.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샌딩과 퍼티에 대해 알아볼게요. 완벽한 표면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육체 노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동차 퍼티.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요. 자동차용 새살 연고 같은 거예요. 깊게 파인 상처를 메워서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피부를 완벽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흠집이 페인트층보다 깊다? 그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샌딩의 핵심 도구는 바로 이 사포, 샌드페이퍼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낮은 320방에서 600방 같은 거친 사포로 시작해서 흠집을 없애고 퍼티 모양을 대강 잡습니다. 그 다음 800에서 1000방짜리로 표면을 부드럽게 다듬고요. 마지막엔 1500에서 2000방처럼 아주 고운 사포에 물을 묻혀서 습식 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유리처럼 매끈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거친 것에서 고온 순서로 이 단계를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페인트 칠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스프레이 한번 칙 뿌리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고 여러 겹을 쌓아 올리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바로 3중 코팅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는 프라이머. 이건 색깔 페인트가 차에 잘 붙게 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 차의 실제 색깔인 베이스 코트. 이건 한 번에 두껍게가 아니라 아주 얇게 여러 번 뿌려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클리어 코트. 광택을 내고 자외선이나 잔음집으로부터 색을 보호하는 투명한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뿌리기 전에 이거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전석 문 안쪽에서 내 차 페인트 코드를 꼭 확인하시고요.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라카 말고 꼭 자동차용 우레탄 페인트를 써야 합니다. 거리는 20에서 30cm 유지. 그리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반씩 겹쳐가면서 얇게 여러 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실수는 나오기 마련이죠.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세요. 페인트가 눈물처럼 주르륵 흐른다?
너무 가깝거나 두껍게 뿌린 거예요. 완전히 말리고 사포로 갈아낸 다음 다시 뿌리면 됩니다.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는 오렌지 필은 나중에 고온 사포로 갈고 광택을 내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표면의 기름기 때문에 구멍이 똥뽕 뚫리는 PCI 현상,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갈아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정말 끔찍하죠?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를 해요. 바로 경화와 최종 광택입니다. 여기서의 인내심이 여러분이 한 작업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건조랑 경화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건조는 그냥 페인트 속 씬너가 날아가서 손에 안 묻는 상태예요. 겉은 말랐지만 속은 아직 물렁물렁한 거죠. 반면에 경화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페인트 분자 구조 자체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내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손으로 만져도 묻어나진 않지만 절대 접촉은 금물이고요. 하루 이틀 지나야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첫 세차는 일주일 뒤에, 그것도 비누 없이 맹물로만 살살, 그리고 한 달 30일이 지나야 비로소 페인트가 완전히 경화돼서 비누칠도 하고 왁스도 바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못 참고 세차해버리면 공들인 거 다 망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어떠신가요? 셀프 도색,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셀프 도색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째, 잘못된 재료. 제대로 된 자동차 페인트가 아니라 그냥 값싼 라카를 쓰는 거죠. 둘째, 기술 부족. 샌딩이나 스프레이 뿌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셋째, 지나친 야망. 처음 해보면서 범퍼 전체나 문짝 하나를 통째로 칠하려고 덤비는 경우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수습생도 간단한 범퍼 하나 치려면 몇 달 동안 청소만 할 수도 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한 말입니다. 이게 결코 만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관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셀프 도색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의 취미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게 다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러분의 차에 난 그 흠집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직접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